다이나믹 프라이싱이라는 것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업이 시장의 요구에 따라서 가격을 유연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경쟁업체 가격이나 수요 공급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고려됐는데, 최근은 다른 특히 이제 고객 관련 데이터도 많이 이제 반영을 해서 가격을 변경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예전부터 존재했던 전략인데요. 예를 들면 요즘도 많이 나오고 있는 조조 할인이라는 게 있죠. 조조 할인은 평일 아침 시간대 가면 관람객이 적으니까 그때 가면 똑같은 영화에도 할인된 가격의 영화를 볼 수 있는, 그게 이제 조조 할인인데, 그것이 일종의 다이나믹 프라이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전통적인 이제 과거의 다이나믹 프라이싱은 수요 및 소비자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되는 건 아니고, 미리 정해놓은 몇 가지 규칙에 따라서 몇 가지 가격 구간에 맞춰서 단순히 가격을 차별화하는 약간 그런 성격이 강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이커머스라고도 하는 이 전자상거래가 급격히 부상하면서 여기서 이제 다이나믹 프라이싱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제 다이나믹 프라이싱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아마존인데요. 아마존도 예전부터 이제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적용해왔고, 전자상거래 하면 이제 아마존이죠. 2012년에는 동일 상품에 대해서 경쟁사 가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해서 경쟁사 대비 최적화된 좀 저렴한 실시간 가격을 제시하는 정책을 도입했고, 이를 통해서 도입되기 전에 대비해서 매출을 약 27%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전자상거래는 아니지만 월마트라든지, 다 미국에 있는 월마트라든지 베스트바이라든지 시어스라든지, 베스트바이는 이제 전자제품 매장이고요. 월마트는 우리나라 치면 코스트코, 롯데마트, 이마트 이런 거죠. 그리고 시어스는 백화점인데, 이런데도 2013년 전후로 해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경쟁사나 재고 현황에 따라서 가격을 최적화시키는 이런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익을 평균적으로 10% 정도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오프라인 업체들에서도 이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적용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콜스라든지 시어스 같은 그런 미국의 백화점들인데, 백화점들이 아까는 이제 온라인 사이트, 이제 백화점 사이트를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적용시키려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장점을 모두 아우르는 옴니 채널이라는 전략을 시도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자가격표라는 겁니다. ESL이라고 부르는데요. ESL이라는 것은 이제 원래 이제 매장에 가서 이제 가격표를 보면,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많은 매장에 가면 가격표가 종이로 되어 있죠. 종이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런 그 콜스나 시얼스 이런 데 가보면요, 가격표가 종이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페이퍼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이북, 아마존 킨들이라든지 뭐 이런 이북 같은 게 많이 있었죠. 이페이퍼로 되어 있어요. 이페이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 가격표를 오프라인 매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시장 변화에 따라서 이제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적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된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오프라인 백화점들이 이 ESL을 통해서 실시간 수요나 재고, 경쟁사의 가격 등에 대한 그런 실시간 변화에 맞춰서 가격을 변동시키는 그런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똑같이 구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는 모든 것이 사실 다 디지털화되고 있죠. 스마트폰을 필두로 해가지고 모바일화되었고 인터넷화돼서 모든 것이 다 디지털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이나믹 프라이싱이 더욱더 이제 확산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폰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고 있잖아요. 한 해 한 해 다르게 발달되고 있어요. 이런 발달이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더욱더 고도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수요와 공급을 가지고만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소비자의 상황, 소비자의 취향, 소비자의 행동 패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개별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그런 다이나믹 프라이싱, 퍼스널라이즈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다이나믹 프라이싱이 도입된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아마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경쟁사 가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하루에 250만 번 이상의 가격을 변경한다고 해요.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한 이유는, 요즘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 이제 뭐 주문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어디가 더 혹시 더 싼 게 있나 찾아보게 돼도 자연스럽게 가격에 민감해진 거예요, 고객들이. 예전에는 매장을 다 방문해야 됐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일이었다면, 요즘은 그냥 탭 몇 번 하면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의 투명성이 증가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가격을 이제 책정해야만이 고객들이 그곳에서 그 제품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을 경쟁력 있게, 약간 손해를 보고서라도 경쟁력 있게 가격을 책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 아마존에서는 저렴하게 살 수 있구나, 이런 인식을 먼저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이 아마존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으로 오게 한 다음에 좀 덜 인기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을 어느 정도 이익이 날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을 책정을 하는 거죠. 고객들은 이미 아마존이 저렴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덜 인기 있는 제품도 크게 의심하지 않고 그거를 구매를 한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좀 이익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쿠팡을 또 빼놓을 수 없는데요. 쿠팡은 이제 미국의 아마존을 많이 참고하고 있다고 이제 많이 얘기들 나오는데 비슷해요. 사실 주요 온라인 쇼핑몰 가격을 24시간 모니터링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그리고 다른 쇼핑몰의 상품이 쿠팡 판매가보다 저렴하다는 것이 발견될 경우 해당 상품 가격을 그 쇼핑몰과 같거나 조금 낮게 변경하는 그런 방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매 확률이 높은 상품에 대해서는 가격을 좀 높게 잡는 거예요. 그래도 살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퍼스널라이즈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적용하는데 원래 가격이라면 사지 않았을 고객, 신규 고객, 충성도 높은 고객이 아닌 그런 고객들에게는 좀 값을 살짝 낮춰서 제품을 사도록 유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고정 고객한테는 가격을 어느 정도 높게 잡아도 이 사람은 여기서 살 거니까 그냥 높게 잡는 거죠. 그래서 높은 가격을 제시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요. 카카오티도 이제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카카오티 대리에서 AI 추천 요금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적정 대리운전 요금을 고객에게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역별 수요와 공급을 알고리즘을 계산해서 대리운전 요금을 고객에게 제시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하는 것이고, 카카오티 대리에서 또 중요한 것은 기사와 이용자 각각이 이제 수락을 할 것인지, 이 대리를 이제 내가 이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이용자를 내가 대리를 해줄 것인지, 그런 거가 이제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사와 이용자 각각의 수락률을 계산하는 모델을 만든다고 합니다. 기사의 수락률을 계산하는 모델은 경로, 시간, 가격, 주변 현황 등의 그런 요인을 고려해서 만들고, 이용자 수락률 계산 모델은 이동 거리, 예상 가격, 이런 것들 이제 고려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수락률을 높이는 그런 방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2019년 10월부터 이게 도입됐다고 하는데 그 이후 8개월 동안 이거를 도입하기 이전에 대비해서 이용자가 기사를 배정받을 확률이 21% 상승했다고 하고, 호출 이후 기사 배정이 완료되기까지 시간도 22%나 빨라졌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락률을 높이고, 그래서 이 기사와 이용자 모두에게 좀 이렇게 좋은 그런 방식으로 이제 다이나믹 프라이싱과 이런 것들이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카카오티의 카카오티 퀵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도 비슷해요. 배송 거리와 실시간 호출량, 주변 기사 수, 경로 특성 등을 고려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프레시 스토어라고 무인 밀키트 전문점인데요. 여기서 이제 왼쪽에 보시면 자판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IoT가 적용되어 있어가지고 시간대별로 어떤 물건이 많이 팔렸는지, 또 제품마다 유통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것들이 체크된다고 해요. 이제 유통기한이 밀키트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짧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통기한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간대별로 어떤 물건이 많이 팔렸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면 수요나 공급 이런 것들을 금방 또 확인할 수 있으니까,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밀키트에 대해서는 가격을 낮추는 거죠. 거기에 디지털로 가격이 표시되는데 그 가격을 보고 가서 살 수 있도록, 이 앱도 있어가지고 거기 앱에도 이제 그게 적용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남은 유통기한이 줄어들면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고, 또 시간대별로 어떤 물건이 많이 팔렸는지를 확인해서 많이 팔리는 시간대에 그 물건을 또 많이 가져다 놓고 가격도 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몇몇 기업에서 이제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적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좀 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최근 그런 기업들은 인공지능 기법을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는데 해서 그 최적화된 가격을 제시하는 것에서만 했는데 요즘은 좀 그게 IoT라든지 인공지능인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되고 디지털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이나믹 프라이싱이 점점 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그리고 다양한 산업에 걸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좀 정리한 건데요. 과거에는 가격을 공급자만이 결정했고, 과거 수요 통계, 경쟁사 정보 이런 것들, 그래서 뭐 고객을 좀 세분화해서 가격 차분하고 그랬었는데, 초기 다이나믹 프라이싱에서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룰 베이스였고, 공급 사이드 빅데이터와 실시간 데이터, 수요 공급 데이터를 이용해서 또 고객을 수집 세분화해서 이번에는 이제 수십 가지 집단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최근에는 룰 베이스 소프트웨어 알고리즘도 사용하지만 인공지능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고객 데이터, 실시간 데이터, 고객의 가격 민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고객 데이터 같은 거를 많이 사용하는 거죠. 개인 맞춤화 가격을 많이 도출한다. 다양한 그런 오토 업체를 비롯한 많은 다양한 이제 디지털화되는 업체들, 산업들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활용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수익 극대화만을 위해서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존이 2000년에 디비드 스캔들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충성도가 높은 고객에는 높은 가격을 적용하고, 구매 이력이 없는 고객은 신규 고객 유치 차원에서 낮은 금액을 제시했는데, 이게 고객에게 밝아
발각돼서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게 되고 CEO가 직접 나서서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우버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있었고요. 그래서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하는 것이 동반될 때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더 좋은 서비스를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익을 더 높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이나믹 프라이싱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가지 가격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에게 신뢰를 쌓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노피 파트너스 김종렬입니다. 과제 기반 교육 과정 Specific Project Based Solving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하는 단계 중 하나는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향성과 세부 과제가 나오고 나면 각 담당 부서별로 수행이 필요한 세부 과제들이 전달되는데요. 문제는 이 세부 과제에 대해서 실행할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담당자 또는 TF 조직을 구성해서 진행하고 하지만 이 과제를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 검토할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를 외주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주에 맡기는 경우에는 오너십 이슈로 인해 데이터가 외주 기업에게 종속되는 현상을 많이 보이는데요. 이런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그 과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개발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외주를 하더라도 유리한 협상 위치를 가지고서 논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담당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임직원 또는 조직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기업과 협업을 해야 할까요? 전략 컨설팅 기업은 주로 중장기적 관점의 전략과 답을 주는 기관으로 본인들의 전문성을 고객사 임직원들에게 전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술, 기획, 개발 기업 또한 명확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스스로 기획, 개발을 하기 때문에 답을 주는 것과 같으며 두 기업의 특징은 과제를 담당하는 발주기업의 임직원 또는 조직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업체는 어떨까요? 기존의 오프라인 HRD 교육기업의 경우는 DX 전문가와 HRD 전문가가 따로 TF를 구성해서 교육을 제공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이해의 간극이 있어서 융합된 형태의 교육을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DX 교육기업의 경우 기술 교육에 대해서는 다회 교육을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강사와의 소통이 어려운 점, 그리고 과제에 맞는 교육이 아닌 말 그대로 일반론에 맞춘 교육으로 인해 실제 과제의 프로토타입 개발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이노피 파트너스는 DX, 비즈니스, HR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융합 인재로 구성된 기업으로 기업의 도메인 산업과 DX 기술을 활용하는 그 융합 역량 교육을, 그리고 발주 기업의 임직원 또는 조직의 프로토타입 개발 경험을 다수 보유한 기업으로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프로토타입 개발을 안정적으로 기획하고 개발하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프로토타입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부 추진 과제의 프로토타입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 구성, 맞춤형 교육, 프로토타입 개발 지원 체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융합형 역량을 보유한 이노피 파트너스 PM들을 통해서 프로토타입 구현에 대한 전문가 섭외, 필요한 경우 교육 진행 또는 외부 전문 업체 투입 등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경험을 지원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특정된 세부 과제에 대해서 수행하기 위한 기업 내부 임직원들의 DX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세부 추진 과제를 위한 기초 역량 교육을 설계 및 운영하여 기반 지식을 다진 이후 세부 추진 과제에 맞는 역량 교육을 실습과 함께 진행합니다. 본 단계에서는 일반 지식이 아닌 기업의 해당 과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거나 기업에서 구현 또는 진행한 경험이 있으신 전문가들을 매칭하여 제공해드립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노피 파트너스 PM들, 맞춤형 전문가 또는 전문 기업과 함께 협업하여 프로토타입을 직접 개발해보고 여기에 대한 성과 발표까지 진행합니다. 성과 발표 이후에는 미덥데이를 통해 1개월에 1회씩 실제 아이디어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진행하여 실제 이 과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확장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확장해야 하는지 등의 전략을 수립하고 종합적으로 가치평가 결과를 논의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표준 제안서를 요청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였습니다.